독일의 전력 시장에서 1메가와트 시당 스폿 가격이 14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태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으며 바람은 유럽 어디에서든 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정 조건 하에서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는 모두 틀린 말입니다. 독일의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때 전력 시장에서 1메가와트시의 스폿 가격은 40에서 60유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0에서 150유로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6일 유럽 전력거래소에서 일시적으로 820유로까지 치솟았으며 이어 12월 13일에는 936유로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입니다. 비록 그 가격 상승이 바로 전기요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독일의 전기요금은 가정용 산업용을 막론하고 유럽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유럽에서는 전력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기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량이 감소하면 유럽 각국은 전력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매년 유럽에는 겨울에 몇 차례 스칸디나비아에서 폴란드, 이베리아 반도까지 바람이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11월 초, 12월 중순, 그리고 해질녘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광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낮 동안에도 발전량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머뭅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전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EU의 경제대국인 독일입니다. 독일은 2023년 4월 탈원전을 완료한 이후 현재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독일은 400만 킬로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독일이 의존해오던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2024년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발전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에는 블랙아웃 위기가 한때 발생했으나 주요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 전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겨울 날씨를 경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온화한 겨울 동안 전력 부족으로 인해 독일과 유럽 전역의 전력 소매업체들이 급히 전력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이후 독일은 거대한 전기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전력을 수입하면서 이미 높은 수준이던 유럽의 전력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전력 수입은 다른 국가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U 내 전력 거래 규칙이 존재하지만 독일은 내부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력을 대거 끌어들였고 이로 인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스폿 가격이 평소의 200배로 폭등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독일의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최대 전력 수출국인 프랑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촉발한 전기 가격 급등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유럽 전력 시장에서 독일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가정에서 전기 난방 사용이 많고 겨울철 원전 노후화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와 폴란드 역시 독일의 전력 수입에 반발하며 자국 전력망을 독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전력 수급에 있어 타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확대했지만 태양도 바람도 없는 날에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릴수록 전기료는 더욱 비싸지는 구조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저장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설치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러한 보장이 존재하지 않아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전력 생산이 중단되고 과잉 생산된 전력은 낮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채 낭비됩니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며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여 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왔습니다. 2022년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투입한 예산은 약 230억 유로, 약 34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기세로 전가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세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전력 가격은 급등하고 산업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주요 정치 세력인 녹색당은 산업계의 피해를 외면한 채 2030년까지 송전망과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 5천억에서 1조 유로, 약 747조 원에서 149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제공하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비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독일을 환경 선진국으로 여기는 시각이 남아있지만 이는 과거 메르켈 전 총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현재 독일은 에너지 정책 실패로 국민과 산업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 지도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와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선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추진해온 탈탄소화와 탈원전 정책은 독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그 여파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목표 아래 현실적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간과했으며 이제는 세계 제1의 바보 같은 에너지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자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경제와 에너지 수급의 현실을 간과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급등한 전기요금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독일은 환경 보호와 경제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지속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 공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